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2월 12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뭐 거의 반도체 날이었죠. 뭐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인가요? 그래서 반도체 동맹 이야기도 꺼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닥 의미 없는 그런 거죠. 미국이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허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나 반도체 관련은 미국이 제재하면 다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 시장 종합을 한번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은 0.39% 상승 마감, 코스닥 종합은 0.5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이 그나마 좀 많이 돌았습니다. 예, 외국인 빼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올 거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역시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일단 기관하고 금투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넣었다 많이 뺐다 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외인들이 들어와서 기관과 함께 이게 끌어줘야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일단 한쪽 부분이 일단 자금이 경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개인은 순매도, 코스닥은 순매수 해주었고요. 외인 기관 금투가 거래소 매수, 그 다음에 금투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또. 요새 왜 이렇게 발음이 더 잘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고객이 따끔 같은 경우는 소폭 줄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좀 더 늘고 있네요. 17조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일단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4원. 이거는 일단 investing.com에서 더 확인해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장을 마감하면 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71달러, 60달러에서 다시 71달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은 드디어 2000달러가 깨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시 참 이게 좀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기성 자산 이런 거죠. 주식이나 코인 이쪽으로 돈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차익 부분을 발생한 건지는 이거는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일단은 계속 지루한 장세죠. 계속 연일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또 외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오늘 미국 CPI 발표와 내일 FOMC 회의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더 도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를 뚫었죠. 예, 전 고점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일단 뚫으려고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금투 외인이 그나마 조금 사줘서 올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튼 힘은 약합니다. 이런 상승, 이런 힘이 옆쪽으로 가고 있죠. 계속 이런 쪽으로. 추세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추세에서 가장 좀 올라가기 좋은 확률이 있는 건 이런 삼각수렴의 이런 자리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밑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또 여력이 있지만 일단 미국 CPI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그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박스를 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와서 여기서 박스를 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될 거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때그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방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방향성을 깊게 나왔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는 일단 힘이 없다는 거죠. 예, 외인형들이 안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우리 외인형들 람보 참 코만도 그런 형님들이 안 와 주시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나마 반도체가 움직여서 오늘 이렇게 좀 그나마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도체 이슈가 네덜란드 방문 그게 끝난 다음에 사라질 건지 아니면 한 차례 더 추세를 이끌어 줄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여러 가지 후공정 업체도 움직이고요. 뭐 일단 뭐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마 동향 및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HMB, 온디바이스, AI. 뭐 일단 뭐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최고치라고 하니까요, 항상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기대감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는 장비를 팔아먹어야 합니다. ASML인가요? 그 증착 장비인가 아무튼 그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얘네 장비 들여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100%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긴가민가 하네요. 일단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예, 강력한데 얘네들이 그냥 주겠습니까? 기술을 나눠주겠습니까? 팔아먹어야 되는데. 반도체 동맹 말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우리에게 장비를 팔아먹는 그런 기업이지 뭐 반도체 그냥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좋게 보는 게 미래반도체죠. 이거는 이따가 오늘 한 종목 보기로 한 거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게 또 좋긴 한데 좀 문제점도 있긴 하죠. 예. 좋은 게 다는 아니니까요. 조선 기자재입니다. 신조선가 지수 재차 상승, 내년 평균 180포인트 안착 전망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HSD 엔진은 한화 관련주죠. 한화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카본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죠? 부품업체죠, 다. 일단은 배 만드는 쪽 삼성중공업은 또 빠졌네요. 대우조선해양 그게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던가요? 일단 일단 신조선 쪽이 움직이고 조선 기자재가 움직인다면 또 해운 쪽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흥하해운, 대한해운, 흥하해운이 차트는 더 이쁘다 하고 좀 많이 날라갔죠. 예, 저는 못 샀습니다. 원자력 발전입니다. 두산 에너비티. 일단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주설비 공사입니다. 일단 설비죠, 설비. G2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을 했던 그 매매 일지가 있죠. 예, 참 차트는 이쁜데 좀 형님들이 잘 안 올라가네요. 풍력에너지입니다. 올해 글로벌 풍력 발전 연간 설치량 역대 최고치. 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제주도의 풍력 장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도에서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데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전기 전력이 남는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그래서 풍력 에너지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70%를 한도로 정해놨답니다. 그 이상으로는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도 충분히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시대인데 굳이 위험한 원자력을 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자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만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좋은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어리 때 폐사 뉴스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갈수록 신재생 에너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폴란드 정권 교체 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일단 테마니까 설명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폴란드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거 무기를 당연히 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위협을 느낀다면 우리나라 게 아니라 미국 걸 사줍니다. 왜? 미국 걸 사야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라고 하죠. 그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연합 조합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서로 방위조약 맺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항공 저가 항공입니다. 11월 여객 미일 중심 회복 및 화물 큰 폭 증가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유가가 내리면 항공사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회복이 돼서 올라가는 건지 비용이 하락해서 올라가는 건지는 더 지켜봐야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약세라고 하네요. FSN 단알
T사이언티픽, 우리기술, 왜 거기 이게 위메이드랑도 나와줘야 하는데, 위메이드 시리즈가 좀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떤 거죠?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기억나면은 뭐 방송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대장주가 따로 있었었는데요, 예전에. 뭐였죠?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중아동 호흡기 질환자 증가 추세 완화 소식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이 많이 죽을 듯이 했다가 뭐 일단 뭐 아동이 버틸 정도면 어른도 그냥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 같은 소식에 위메이드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런 폐렴이나 이런 거 뭔 병이죠? 그 병이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여주지만, 제약주나 바이오주를 고를 때도 그 테마가 엮인 지금 비대면 의료죠. 의사가 모자라도 뭐 어떻게 정원이 안 되고 충당이 안 되고, 그래서 비대면 의료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더 늘려보겠다라는 추세, 거기에 관련된 주를 좀 골라보는 그런 한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다음은 상한가 및 급등주입니다. 와이더 플래닛 이정재죠. 정우성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대기 순번을 몇 번을 받아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예. 잘생겼습니다. 예. 엔터파트너스 무상감자 후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죠. 태성공은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캐파를 늘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문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쪽이니까 일단 저는 처음에 태성이라는 회사를 잘 몰랐는데요. 예전에 그냥 저는 매매를 안 했는데 차트가 너무 이뻐서 아는 동생한테, 여기 동생이고 일단 남자라면은 나이가 적건 많건 다 주식을 웬만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이거를 사라고 했는데 안 샀더라고요. 안 사고 많이 슈팅을 나왔죠. 근데 분석은 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좀 최고죠. 우울증하고 이게 공황장애가 오니까 분석을 해놓고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은 저한테 형님 좀 이게 괜찮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속은 좀 알려는 주는데 속은 좀 그렇죠. 저는 못 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말해본 겁니다. 예,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력 조정 장치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 첫날 상한가니까요. 상한가 간 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뺐다가 추세를 돌려서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위로 갔다 다시 뺐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추적 관찰하는 모습 보이셔야 합니다. SFA 반도체입니다. 이거 후공정이죠. 이거 후공정 업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도 알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고요. 네페스 반도체. 네페스하고 DB하이텍이 시스템 반도체 그 설계하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맞나 모르겠네요.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이것도 레이저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영도 좋은 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올라갈 때마다 많이 올라가죠. 심텍 시리즈하고 어버브 반도체, 그다음에 마이크론인가요? 마이크론 반도체인가? 우리나라 그 하나 마이크론이죠. 그거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런 게 많이 올라갑니다. 파레텍입니다. 이건 차트가 좋아서 관심 종목에 놨는데 이게 소방 로봇 관련주입니다. 근데 그래픽 기술 보유 MOU 체결 소식에 급등했다고 오늘 뜨더라고요. 참 테마가 많이 바뀝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핀, 미래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죠. 네오셈, JI테크 반도체, 헥토 파이낸셜, STO입니다. 이거 분류해서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STO.
위메이드 맥스 게임 분야 암호화폐 1위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 상승이라고 합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위메이드 게임 분야인데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나 뭐 게임 뭐 그런 것도 나중에는 STO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림만 이렇게 STO로 이게 분리해서 뭐 증권 투자, 토큰 투자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팔겠다 하는데, 만약에 게임 분야죠. 만약에 리니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뭐 알고 있는 게 리니지 뿐입니다. 리니지 같은 게임 판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만약에 STO 이런 쪽으로 돌린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저는 해봅니다. 굳이 그 미술품 뿐만이 아니라 게임 시장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거고, 패스하시고 뒤에 관심 종목만 보신 분들은 뭐 이 이야기를 못 들으실 겁니다. 뭐 제 말이 뭐 100%는 아니니까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스펙 합병 상장 예정 AI라고 하네요. 일단 뭐 스펙은 잘 안 건듭니다. CS윈드 풍력 에너지, CS윈드 좋은 회사죠. YBM넷입니다. 이게 원래 유시민 테마 관련주였는데 이준석으로 넘어갔네요. 일단 뭐 이준석, 준석, 스톤이죠. 스톤. 예. 성한 미 최대 히토류 기업 MP 머티리얼로부터 첫 구매 발주 진행 소식에 급등. 성한 같은 경우는 히토류 희귀광물이네요. 일단 뭐 이건 좀 체크해 볼 만하겠네요. 신라젠입니다. 일단 뭐 바이오 관련주죠. 뭐 AD칩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게 설명해 될 때마다 개인 감정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요. 놓칠 때마다 막 들어갑니다. 이미지스 반도체,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고영암 치료제라고 하니까 바이오주겠죠. 풍국주정 탄산가스라고 합니다.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도 합니다. 수소 생산, 술 업체인데 술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수소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게 믹싱볼 관련 주던가요? 일단 무기 관련 헬기 쪽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 믹싱볼 관련 줄로도 알고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 덕산 하이메탈하고 덕산 테코피아, 덕산 하이메탈 자회사가 덕산 테코피아, 덕산 테코피아 자회사가 그 우리가 이리온 그 쌩쌩인가요? 싱싱이? 그런 거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OLED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나 덕산 네오록스 이런 뭐 좀 OLED 관련주가 약하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많이 내려왔다가 조금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도 보이곤 있곤 하지만 아직 OLED 시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수소차나 전기차가 다 OLED 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도 한 번은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3S입니다.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데 일단 3S에서 그 뭐죠? 2차 전지 테스트 장비인가요? 그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은 꼭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관심 공부 종목입니다. 매수매도 하라는 소리 아니고요. 공부 같이 해보자는 소리입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고요. 공지사항에 적어놨습니다. 제 개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매수매도 안 하셔야 합니다.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미래반도체입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미래반도체 어디 있죠? 감사보고서부터 볼까요? 감사보고서 보면은 다 적정이죠. 일단 뭐 당해산염도 여기서 보시면은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분의 자기자본 50% 초과가 안 되니까 뭐 괜찮죠. 좋은 회사고 손실도 없습니다. 손실도 없고 또 재밌는 게 보시면은 어디 있더라? 요새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뭐 일단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정회 1인이라고 하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74%여서 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 유통 물량이 37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발행주 수가 1,400만 주인데 유통은 370만 주입니다. 25.68%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좀 좋게 보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입이 말려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이 좀 말라서 제가 간혹가다 뭐 쩝쩝 소리가 나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고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삼성전자와 메모리 AS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고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어떻게 보면 중고센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고쳐 쓴다. 더 재밌는 게 여기입니다. 뭐 반도체 제조업들은 이에 감산 장비 연입, 연기, 공정, 전환 최소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재고량이 급증하고 판가가 다소 하락하고 있으며 라고 섞여 있죠. 일단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상품의 99%를 삼성전자에서 매입하고 있으며 국내 대리점 계약으로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있음. 일단 뭐 삼성전자 상품의 99%를 삼성전자에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팔아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장사가 취급하는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고 있다. 이거를 다시 팔아먹고 있다라는 소리죠. 낸드, 플래시 다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재무제표도 좋다. 그리고 이날 상장한 날이고 한번 파동을 주었죠. 파동을 주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지지받아야 했는데 오늘 추세를 좀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렇게 돌아갔죠. 지지 라인이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으니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뭐 삼성이니까요. 일단 이 박스권을 지지받아야 되는 게 확실히 보이는 거고요. 수급이라는 게 여기서 일단 터졌지만 또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게 헤드앤숄더 자리죠. 만약에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28,000원 자리 정도죠. 28,000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밤 미국 CPI와 CPI가 발표되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종목 하나가 끝난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또 볼 게 그냥 하나 간단히 보시면은 테마주를 한번 볼까요? 이준석 테마주입니다. 이준석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단 박스, 여기가 하단 박스죠. 상단 박스를 계속 쭉 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돌파 후 눌림이 자리 다시 올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될지 이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디에서 눌렀다 갈지는. 다만 이렇게 올라간 거는 충분히 한 번은 더 내려온다 라는 점 꼭 인지하시고요. 이낙연과 이준석이 뭐 창당 같이 한다는 얘기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낙연 같은 경우는 창당을 할 듯 합니다. 참 국민들은 정말 힘든데 뭐 여야고 뭐 간에 자기들이 인기만 끌고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깝깝합니다. 정말 깝깝합니다. 일단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일자 이런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그냥 같이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절대 따라서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도 차트 분석은 똑같습니다. 오르면 내려옵니다. 오르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잡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줄을 많이 그어보시면은 그게 눈에 들어올 거니까요. 이낙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창당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거의 80% 가까이 창당을 할 것 같습니다. 창당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게 눌러서 개미 털기죠. 저 포함 개미 털기 한 다음에 총선 기간이 다가올수록 움직일 것 같고요. 부방입니다. 부방 같은 경우는 한동훈 관련주로 나와 있죠.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관두려면 1월 11일까지 관두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따라서 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24분이 흘렀습니다. 이게 24분 동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24분 동안 계속 떠든다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입이 쭉쭉 마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이 분석하면서 뭔가 소통할 수 있고 하는 게 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선부동 주리님께서 같은 경우 이렇게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간혹가다 블로그로도 같이 의견 남겨주시고 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런 의논하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0% 맞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의 의견 많이 들어보고 그 의견이 맞으면 당연히 수용하는 거고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서로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블로그에서 연결돼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요, 선무동 주린님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생각 많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명확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자신만의 소신과 기준이 주식에서는 명확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선부동 주린님께서는 그 점이 명확하십니다. 저보다 명확하셔서 그 점은 저도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12월 12일 테마동 양미 특징주 마감 시황,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미래반도체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준석, 이낙연, 한동훈 관련주 하나씩만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감 시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